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7월 6일 화요일입니다. 저희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금 무거운 주제네요. 무거운 주제입니다. 뺑소니 사망 형사 합의금. 배터제님, 뺑소니 사망 유가족이신 것 같아요. 사망자의 유가족이신데 형사합의금은 얼마 정도에 합의하는지요? 일단 형사합의금은 굉장히 크죠.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억 단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통상적으로 천만 원, 몇 천만 원 단위 이상으로 올라간다. 대략적인 금액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일단은 상당히 합의금이 많이 들어가죠. 뺑소니 사망사고와 일반 교통사고 사망 차이가 있냐? 일단 형사합의금은 당연히 차이가 있죠. 뺑소니 사망사고는 중범죄에 해당이 되고, 일반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켜봐야겠죠. 이제 뭐 무단횡단이라든지 사망자의 어떤 과실 여부가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 뭐 정확하게 뭐 다 같다고 할 수는 없겠죠. 민사합의금액 차이는 이제 이거는 그 손해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뺑소니다, 뭐 일반 교통사고다 해서 민사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는 이제 손해액에 대한 부분, 피해자가 일을 향후에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노동 영역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이제 지금 사망을 함으로써 잃게 되는 손실액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뺑소니라 해서 뭐 어떻고, 뭐 일반 교통사고다 해서 어떻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릅니다. 손해액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뭐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뭐 달라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피해자가 지금 88세 어르신이라고 하시네요.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일단은 피해자의 연세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도 민사상 향후에 일을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뭐 어떤 수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례비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이제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제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혼자 처리하기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는 손해사정 업체나 또는 그쪽 전문 변호사 분을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좀 낫습니다. 사망사고는 꽤 큽니다, 사건이. 그래서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전문가하고 같이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만큼의 전문가 비용을 주더라도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를 좀 섭외를 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자, 음주 사진 문의드립니다. 0609 15 21 네 번째 적발 위험하죠.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실형 가능성이 있고, 물론 집행유예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실형을 꼭 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100% 이건 실형이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실형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다, 마음이 어렵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진 이상이면은 실형 가능성이 일단 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분은 높지 않습니다만 실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금동님, 검찰 수사 궁금. 간호사 교대 근무를 하기 위해 2월 12일 설날 아침 7시쯤 출발하는 길에 도로가 얼어있어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잠시 잃었습니다. 단독사고인 줄 알았는데 뺑소니로 신고가 됐다 써있고, 검찰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변호사님과 같이 검찰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뭐 손목에 타투가 있는 거 보고 문신한 겁니까? 전혀 사건과 관계가 없죠. 이런 걸 왜 물어봤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수사 기법에도 이런 건 없어요. 뭐 타투를 한 게 뭔 관계예요? 어쨌든 변호사님이 옆에서 한마디씩 이제 뭐 그런 거는 관계 없지 않냐, 아마 이렇게 이제 제지를 하신 것 같은데, 수사관이 이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수사 기법이라고 하기에는 뭐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개인적인 걸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건. 네,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검찰에 대한 수사가 너무 강압적이다 또는 너무 개인적인 걸 물어본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 아니, 검찰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검찰청도 어떤 집단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이제 제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권에 대한 부분을 내가 침해당했다라고 해서 제기를 하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의 민원 제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민신문고라고 또 있죠. 거기에 민원을 넣으시면은 그 수사관에 대한 일단 어느 정도의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게 맞는지. 글쎄요, 글만 놓고 봐서는 제가 볼 때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빌라 앞 주차장 음주운전 아니포님. 자, 보니까 주차 라인이 없어서 주차장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어제 상담을 했던 분 같은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사례가 있긴 있어요. 이 빌라에 대한 이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으로 아예 인정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닌데 어제 상담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사건들은 일단 차단기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1년에 한두 건 정도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진 않아요. 그러나 주차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빌라 안쪽에 있는 공간은 주차장으로 인정되기가 좀 어렵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다. 인천 질문님 공소장 관련 질문입니다. 2014년에 한번 적발됐고 2021년에 특가법 도로교통법 위반이 2개가 들어갔네요. 제목이. 공소사실에는 2014년 7월 내용은 없고 2014년 10월에 적발된 거 2개 사실만 적혀 있는데 2014년 7월 내용이 왜 없나 판사님이 아실까요? 글쎄요, 뭐 병합이 됐든지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뭐 굳이 판사가 꼭 언급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 공소사실에 적혀 있지 않다고 해도 이미 기록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병합이 된 것 같은데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고요.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자, 운전업에 종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좀 헷갈리실 텐데 운전업에 종사한다는 것이 운전으로 먹고 산다는 이 얘기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운전을 수시로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운전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다 운전업에 종사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 관련 서류를 꼭 내야 선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급적 내시는 게 좋아요. 그 소득이 많거나 그러면은 보통 국선 변호사가 선임 잘 안 됩니다. 난나님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운전해서 가도 되나요? 네, 됩니다. 아직 면허가 취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하셔도 돼요. 자, 침착하게 콩님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7월 3일 저녁 소주 2병가량 술을 마신 후 택시 타고 집으로 귀가 후 다음날인 7월 4일 오전 7시 차로 운전하다가 잠들었고 10분 후에 지구대로 이제 같이 갔습니다. 동행을 해서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기로 7회 정도 측정하였으나 호흡량이 부족하여 측정이 실패됐다. 음주 측정 거부로 넘긴다. 경찰관이 말을 했습니다. 처음 3회가량은 적게 불었으나 4회는 정말 제대로 불었고 측정이 되지 않는다면 체열하여 검사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이미 측정 거부가 돼서 체열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요, 이 측정 거부라고 하는 거 이게 성립이 되면은 체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측정 거부가 된 경우에 체열을 못해요. 그래서 체열을 하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호흡 측정 자체를 하지 말고 나는 호흡 측정을 하기 싫습니다. 체열을 하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능하고요. 또는 호흡 측정이 적법하게 인정이 됐을 때 호흡 측정 인정됐습니다. 근데 체열하실 겁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건 가능해요. 근데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고 그냥 불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돼가지고 측정 거부가 된 경우에는 체열 측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제대로 불었는데 안 나왔다. 근데 그건 사실 제대로 불지 않아갖고 안 나왔다라면은 측정 거부로 인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기회를 좀 많이 주거든요. 지금도 한 7번 정도 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회를 줬고 근데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 거부를 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번 정도 불었는데 기계가 안 나왔다. 그건 사실은 이제 기계의 오작동이 아닌 이상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기계가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7번 정도 기회를 줬는데 제대로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호흡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죠. 생각하기가. 그래서 경찰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